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 있는데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혹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저도 그랬어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삶의 질을 확 높여줄 마법 같은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멘탈리스트 다이고가 말하는 궁극의 마음챙김입니다. 자, 그럼 마음챙김이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마음챙김은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아는 것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팀원들과 업무 얘기를 했어요. 밥은 먹고 있었지만 제 의식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마음챙김의 반대, 즉 마음 없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챙김을 연습한다고 밥을 먹을 때 오직 밥에만 집중해봤어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대화도 잠시 멈추고요.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기,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의 변화를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평소에 대충 먹던 밥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고 식사 후에도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챙김의 힘이에요.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 이유 아세요?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앱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뇌도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라,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 발표 망하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잡념들로 가득해요. 이런 생각들이 마치 백그라운드 앱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뇌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제가 한 번은 중요한 기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온통 잡생각으로 가득해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줄도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뇌 에너지가 고갈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지죠. 그런데 마음챙김을 하면 이 백그라운드 앱들을 싹 다 종료시키는 것과 같아요. 뇌 에너지를 아껴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마음챙김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전두엽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적 사고, 감정 조절, 소통 능력, 객관적인 판단력,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우리 삶의 중요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챙김을 꾸준히 하면 이 사령탑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마치 매일 운동해서 몸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챙김은 뇌 근육을 키우는 훈련인 셈이에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챙김의 가장 기본은 호흡 명상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오직 내 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제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5분만 숨에 집중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웬걸? 1분도 안 돼서 온갖 잡념이 몰려오더군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어제 그 팀장님 표정이 왜 그랬을까? 빨래는 언제 돌리지?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점령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잡념이 떠오르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꾸중하듯이 생각하지 마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달래듯이 다시 숨으로 돌아오자 하고 안내해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명상만 마음챙김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챙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챙김을 시도해봤어요. 평소에는 대충대충 빨리 끝내려고만 했는데 그날은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감촉, 세제의 향기, 스펀지가 그릇에 닿는 소리, 그리고 기름때가 씻겨 내려가며
그릇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해서 바라봤죠. 그랬더니 설거지가 더 이상 귀찮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행복한 의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양치질을 할 때도 칫솔모가 닿는 느낌, 치약의 맛, 거품의 움직임에만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마음챙김 효과를 더 높여줄 꿀팁 3가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몇 분이나 해야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멘탈리스트 다이고는 딱 3분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마음챙김을 시작할 때 매일 30분씩 해야지 하고 거창하게 계획했다가 며칠 못 가 포기했어요. 아침에 너무 바빠, 피곤해서 못하겠어, 별별 핑계를 다 댔죠. 그런데 3분으로 줄여서 부담 없이 시작하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3분은 짧지만 꾸준히 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마치 매일 한 걸음씩 걷는 것이 결국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흔히 멀티태스킹을 잘해야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하면서 옆에 놓인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동시에 팀원과 대화하는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멘탈리스트 다이고는 멀티태스킹이 뇌를 지치게 하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일저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뿐이죠. 마치 컴퓨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다가 버벅이는 것처럼 우리 뇌도 멀티태스킹을 하면 과부하가 걸려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싱글태스킹이 훨씬 효율적이고 뇌 피로도 줄여줍니다. 제가 싱글태스킹을 연습하고 나서부터는 한 가지 일에 대한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고 업무 효율도 좋아졌어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다고 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기는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 이치로 선수, 그리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마음챙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아시겠죠? 마음챙김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뇌를 훈련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딱 3분 호흡 명상으로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설거지할 때, 밥 먹을 때 오직 그 행동에만 집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의 마음챙김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